한국 최대의 개혁가였던 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은 율기 6조가 나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이 다산 정약용이 리더들에게 현대 리더들에게 주는 그 코멘터리인데요. 그 리더가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또 언행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6가지 항목을 말하는데 리더십, 리더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리더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성패는 그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데 그 리더의 성패, 리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것이 다른 사람은 변화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변화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기 6조의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칙궁인데요. 칙궁.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인데, 이 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타일러서 경계하고 삼가라.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가짐이라는 게 이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그 광범위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사람이 이제 팔로우들이 리더를 바라봤을 때 그의 그 외모, 몸가짐이 바라야 된다. 자, 그래서 개혁가 다산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 올바른 몸가짐을 위한 칙궁을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몸가짐은 무엇인가? 또 지녀야 할 몸가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칙궁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환영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유교나 불교적인 관념이 많기 때문에 상사들이 보스들이 되게 이제 그 말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는 거죠. 요즘은 뭐 이런 회의석상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개인의 대화 내용까지도 이렇게 녹취를 하거나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거나 뉴스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리더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 TV 뉴스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그 내용들이나 같은데요. 신문에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없는 말이 송사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를 한다 그러는데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속담들이 있는데 말을 조심해라, 말을 삼가라 이런 이제 교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는 분노, 자기의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흔히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을 받게 되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다산 정약용이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 전달했습니다. 노, 즉 수라고 노즉수 이 세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노, 즉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도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억제해서 마음속에 가두어 둔다. 이게 아주 되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네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화가 날지라도 뭐 화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나죠.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분노가 나고 화가 치민다 그러는데 화가 날지라도 그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을 해서 억제해서 자기 마음속에 잘 가두어 두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조직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면은 리더로서 실격이라는 거죠. 자제력을 잃으면 이미 패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의 그 케이스 메소드로 그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분노를 그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유언비어라든가 그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상대방이 그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런 스트레지를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 사람을 대할 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자질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작은 일에 화를 또 많이 낸다고 그래요. 대개 이제 50대 후반 넘으면은 50대 중반부터 후반을 넘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격렬하게 성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이 술에 취해 있다. 하하,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 율기 6조 칙궁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끊고 여자를 멀리하고 가물을 물리쳐 공손하고 단정해야 한다. 놀이에 빠져 방탕하고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수령이 시나 읊고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면서 관청 일은 아전이나 관리들에게 내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같으네요. 자,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술이나 여자, 향락적인 놀이 등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대한민국 한국 최고의 그 개혁가였던 다산 정약용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방송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네요. 대한민국이 술에 취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술로 인해서 그 리더로서의 그 미션을 망친 사람이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라.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그 옐친 대통령 이 사람이 그 사석이든 공석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술에 만취해서 그 러시아 정부 관리와 그 국민들을 당혹하게 한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제 그 아일랜드 수상을 영접하러 나온 그 옐친이 너무나 만취한 나머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아일랜드 수상은 활주로 위에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례 분석을 보면 이제 술을 멀리함으로써 그 리더로서의 소임을 아주 잘 탁월하게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왓슨. 이 토마스 왓슨이 그 CTR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그 CEO였는데 이 토마스 왓슨이 아주 굉장히 강직하고 그 사업관이 굉장히 그 올바른 방식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가치를 통해서 이 CTR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도덕적이고 위대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회사의 그 특징적인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금주인데요. 금주. 술 마시면 안 된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노조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거 잘못했다가 이제 큰일 날 텐데. 회사 직원은 어느 누구도 업무 중에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에 고객을 상대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직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한국 같은 데 보면은 그 기업이나 기업에서 이제 손님들 접대할 때 보면 점심 때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뭐 반주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마신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뉴스상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공직을 맡은 분들도 점심 때 무슨 뭐뭐뭐 술이라고 해서 그 술 마신 게 이제 한때 막 뉴스에도 나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아무튼 그 한국에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일이고 잘못된 건데 그 위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토마스 왓슨은 그 CTR을 재정비하고 통합해서 1924년에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스라는 이름의 그 새로운 기업을 상장시켰습니다. 그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IBM이에요. IBM.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IBM이라는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존재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도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토마스 왓슨의 그 강직한 그 퍼스널리티가 전체적인 기업 문화로 확산이 되면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술에 취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음주 경향이 아주 심한데요. 인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술 소비량은 세계 4위 수준이고 성인 음주자 5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 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리포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주로 인한 그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또 여성 또 청소년 음주도 크게 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자체가 그러시는 분일 텐데 폭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폭탄주 그 한국만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직장 회식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이 잘 되는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식으로 말해서 그 회식 비용이라고 해서 1년에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4시나 5시가 되면은 땡 하면은 전부 집으로 가는데요. 회사에 남아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업무 종료 이후에 회식을 한다. 그런 것은 이제 극히 드문데 회식을 한다 그래도 이제 바로 가게 되죠. 술집이 이제 바인데 바로 가서 이제 원샷. 이제 안주 없이. 미국은 이제 거의 안주가 없죠. 한국은 이제 안주가 화려하고 값도 비싼데 안주 없이 원샷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도수가 낮은 그 맥주 캔을 그냥
하나 정도만 이렇게 먹고서 끝나는데 돈도 각자네, 각자. 누가 이렇게 한턱 쏜다. 한국식 표현인데 그게 한턱 쏜다라는 표현이 한턱 쏜다 이런 거 없어요. 각자 더치페이죠. 각자가 자기가 먹은 것을 각자 내고 이제 특이한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식으로 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각자 먹은 것을 내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식으로 이렇게 술집이 모여 있다. 또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먹는다. 같이 흥청거리면서 1차, 2차 간다. 이건 도저히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자, 오늘 율기육조의 그 칙궁, 술을 끊고 여자를 멀리하고 가물을 물리쳐 공손하고 단정해야 한다. 이게 정말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그런 얘기 같은데 놀이에 빠져서 방탕하고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최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먹고 골프 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게 이제 한국 그 특유의 문화 같아요. 보니까 한국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그런 특유한 그런 문화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근처에 집들이 이제 또 값이 비싼 곳이 많은데 뭐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가볍게 와서 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골프를 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고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아무나 와서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와서 그냥 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인데 그 한국 최고의 그 개혁가였던 다산이 했던 말에 우리가 좀 어떤 그 교훈을 얻어서 좋은 리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끊고 여자를 멀리하고 가물을 물리쳐 공손하고 단정해야 한다. 놀이에 빠져 방탕하고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신하 읊고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면서 일은 아전이나 관리들에게 내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거 무슨 모니터로 CCTV로 감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휴테크 성공학.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다산의 그 목민심서 율기육조 칙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의 업적도 이루고 백성들 또한 마음으로 즐거워하거든 백성들과 함께 운치 있게 즐기는 것은 예로부터 수령들이 흔히 행하던 일이었다. 자, 다산이 목민관이 백성들과 함께 그 조이풀하게 기쁨을 누리고 그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일한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퍼블릭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러면 놀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고 남의 눈치나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아야 되는데 우리 이 한국 사회의 그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놀 줄 모른다는 건 놀 줄 모른다. 근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 놀이 문화는 사실은 많았는데 그 현대식으로 이게 개발이 잘 안 되거나 현대인들이 이제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가 활동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고작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골프다, 골프. 물론 골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골프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겠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퍼블릭 서번트들이 그 여가 시간에 전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럼 이게 뉴스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가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밖에 모른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여가를 선용한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회식만 하는 거죠. 사실은 회식이라는 게 이제 1차로 술 먹고 2차로 노래방 가고 3차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좀 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인데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리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저도 이제 계속 운전을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위직이 되면은 이제 그 운전사가 있죠. 되게 드라이버. 그래서 딱 하니 뒷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서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것을 이제 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자기가 다 자가 운전을 합니다. 미국의 시장들도 다 자기가 자기 차를 몰게 되죠. 이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기는 하는데 쓰질 못한다 그러면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건데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른다.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에도 몰두하지만 휴식도 잘 이 여가 활동을 선용하고 활용해서 그 인생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가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 또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뭔가 이게 저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여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쉬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휴테크 성공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에디슨 네 분인데요. 그 세계적으로 탁월한 리더들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틸버그, 에디슨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예, 말씀해봤어요. 이 사람들 네 분이 모두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에디슨 모두 유태인인데 이 유태인들의 그 탁월함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세한 건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유태인들의 탁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유태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정해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쉰다는 거죠. 쉰다. 그래서 이 휴테크 성공학의 그 근거, 그 소스를 이제 여기서 찾는 건데 그 유태인들의 그 경전에 보면 그런 그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 또 희년, 그 유태인들의 그 여가와 쉼의 문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유태인들을 다른 민족하고 차별화시켰고 유태인들을 그 세계적인 갑부, 또 세계적으로 탁월한 리더를 만드는 그런 소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가 활용 문화를 통해서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개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 재밌네요. 개미 컴플렉스. 이 개미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개미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해서 뭔가 지금도 일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면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불안해져서 이 직장인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60% 정도가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화장실 갈 때도 그 업무 서류 들고 가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개미의 근면함은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아라.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도리어 그 일의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휴식의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테크 성공학 다산의 그 목민심서 율기 6조 칙궁에 보면은 일의 업적도 이루고 백성들 또한 마음으로 즐거워하거든 백성들과 함께 운치 있게 즐기는 것은 예로부터 수령들이 흔히 행하던 일이었다. 자, 개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 목민심서 율기 6조 칙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령은 동트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의관을 단정히 한 다음에 불을 밝히고 바르게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수령의 청사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훌륭한 선비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지녀야 될 바람직한 그 몸가짐 중에 하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새벽형 인간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또 그 유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일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시간 관리 방법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급변하고 복잡한 그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새벽에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삶의 그 생의 리듬, 시간의 리듬을 이제 거꾸로 타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 출근하거나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도 많습니다. 다사는 율기육조 칙궁에서 리더가 지녀야 될 바람직한 몸가짐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주장을 하는데, 하루의 일이 이른 새벽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담에 보면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early bird라고 해서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미국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early bird라는 게. 저도 이제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early bird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자동차 그 오일 체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early bird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오는 손님한테는 그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이런 그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아침 일찍 오는 손님들한테 그 어떤 특별 메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 뭔가 혜택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리버드라는 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그랬는데, 동물 중에서 새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동물 중에서 새가. 그 농촌에서도 보면 이제 닭들이 이제 아침에 꼬끼요 하고 이제 그 울잖아요. 그 동물 중에서 새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새는 이제 이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이 잠을 오래 자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리더들이 이게 교훈받아야 될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찾아 먹듯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사는 그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도 그 책을 읽는 것, 그래서 리더가 리더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이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이 팔로워들이, 이 구성원들이나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대기업 월마트가 있는데요. 월마트의 그 창업자가 샘 월튼인데, 이 월마트의 창업자였던 이 샘 월튼은 자신이 그 월마트의 완벽한 그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급 호텔에 묵지 않고 또 고급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고급 차를 타지 않았다, 이런 어떤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그 행동 방식이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그 행동 방식이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의 그 행동 방식이, 사고 방식이 팔로워들에게,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리더,
탁월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